브라질 업소 여성과 일본 갑부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꼴이 나였습니다. 3년 후 갑부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의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처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숲속 캐리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한 일본 부자의 실종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8일 한 청소부가 도로를 청소하다가 토막난 신체가 담겨있는 캐리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놀라게 되어 바로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하다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캐리어 2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머리는 여전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자를 토막낸 사람은 인체 구조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추측되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의 노력 끝에 마침내 사라진 머리를 찾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며칠 전 실종된 일본 출신 갑부 마르코스 마즈나가였습니다. 사건은 브라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남미주에서 가장 큰 나라로 브라질은 다양한 인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도 섞여 있었습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면 슈퍼모델, 바비큐, 축구,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들과 이국적인 풍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마르코스는 1970년에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브라질 식품회사 우오키의 상속자이자 CEO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63년 전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민하여 식품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가족들의 노력 끝에 점점 커졌으며 마르코스의 가족들도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마르코스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2014년에 브라질 부자 리스트에서 106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업의 가치는 약 6억 9,600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2012년 5월 미국의 한 식품회사에서 마르코스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마르코스는 여러 번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평소 아들의 성실한 행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불참하자 아주 걱정되었습니다. 며느리 앨리스는 마르코스와 며칠 전에 만나 크게 다퉜었는데 그가 화를 내며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르코스의 부모는 어딘가가 수상하다고 느껴져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마르코스의 가족이 브라질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실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바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마르코스의 아내 앨리스를 통해 단서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앨리스는 2012년 5월 19일 딸을 데리고 벨라나주의 친정에서 상파울루로 돌아왔었는데 남편 마르코스가 공항으로 픽업을 왔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마르코스의 외도 때문에 다퉜는데 그는 옷과 현금을 챙기고 집을 바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21일에 여전히 그가 돌아오지 않자 며느리 앨리스는 남편을 찾으러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 남편의 외도까지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르코스가 불륜녀의 집으로 간 게 아닌가 했지만 그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월 24일 마르코스의 남동생이 갑자기 마르코스가 보낸 이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메일 내용은 통화가 어려워 이메일을 쓰게 되었고 잘 지내고 있으니 부모님과 아내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당시 회사 인수와 관련된 중요한 미팅이 많았던 시기인데요. 마르코스는 책임감이 뛰어나 이런 중요한 회의를 절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르코스의 납치가 의심되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르코스를 포함한 최측근들이 관련 협박 메일이나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 우선 납치 가능성은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다 4일 후인 5월 28일에 경찰은 앞전에 말씀드린 3개의 캐리어를 마르코스의 집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토막난 신체 조각들이 있었는데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명품 브랜드를 걸치고 있어 경찰은 마르코스가 아닐까 했는데 때마침 그의 머리를 찾게 되어 마르코스인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는 머리에 사격 도구를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뒤처리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해부학과 생물학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마르코스의 아내와 어머니는 그가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서로 껴안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없어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앨리스의 진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19일에 아내와 다툰 후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통해 경찰은 그녀가 거짓말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2012년 5월 19일 저녁 6시 35분에 두 사람이 딸과 같이 집으로 돌아간 거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9시 30분에 마르코스는 피자를 픽업하려고 방문을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입고 있던 옷도 트렁크에서 발견된 옷과 동일하였습니다. 또 이상한 게 다음날 아침 11시 30분에 앨리스가 캐리어 3개를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땐 그녀의 곁에는 캐리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르코스의 실종이 분명 앨리스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여 바로 그녀를 체포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남편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장시간의 신문 끝에 결국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앨리스는 1974년 인구가 약 2만 명이 되는 브라질 파라나주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3살 때 부모가 헤어져 어머니는 그녀와 외할머니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일가족이었지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손녀를 아주 아껴 그녀는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앨리스가 11살 때 그녀의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어 그녀는 어머니 그리고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은 앨리스를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앨리스를 더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앨리스는 클수록 점점 더 미모에 물이 올랐는데요. 그녀의 의붓아버지는 아내가 집에 없을 때마다 그녀를 괴롭히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은 앨리스가 15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5살이 되자 앨리스는 집을 떠나 상파울루시로 가 혼자 생활하며 간호학교에 다니며 간호사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20세가 되자 그녀는 꿈을 바꿔 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액의 학비를 벌기 위해 몸을 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 앨리스는 인생을 바꾸게 한 일본 갑부 마르코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고급 매춘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엉크레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알게 됐습니다. 둘은 만나게 되자 마르코스는 앨리스의 미모와 섹시한 몸매에 빠져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마르코스는 앨리스와 접촉할수록 그녀가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매춘녀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마르코스는 그녀에게 푹 빠져 그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마르코스는 이미 기혼 상태여서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앨리스는 더 이상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마르코스와 자주 만나 사냥하고 여행도 떠났으며 아주 달콤하게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마르코스의 삶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불륜 관계는 3년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마르코스는 결국 전처와 이혼하고 앨리스와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반 둘은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자 앨리스는 점점 불안해졌고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와 다른 여성의 채팅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건데요. 시간을 확인해보니 그 당시 마침 앨리스와 마르코스가 여행 중일 때였습니다. 불륜녀는 그들과 같은 호텔에 심지어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륜녀는 마르코스를 본인의 객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앨리스는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결혼 생활을 배신한 마르코스를 원망했지만 마르코스는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 사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그었습니다. 앨리스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앨리스는 고민 끝에 마르코스에게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마르코스는 그녀의 말에 아주 기뻐하며 다시는 앨리스를 속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마르코스의 말에 감동을 받은 앨리스는 결국 그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전에 연애했을 때처럼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앨리스는 예쁜 딸을 낳아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또 남편이 수상하다고 느껴져 탐정을 고용하여 그에게 새 여자의 이름을 알려주며 그녀들과 남편의 관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2012년 5월에 탐정은 드디어 마르코스의 불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마르코스는 불륜 여성과 같이 레스토랑에서 샴페인과 식사를 하며 스킨십까지 즐겼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마르코스와 앨리스가 자주 찾는 곳인데요. 요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 마르코스가 숨지기 하루 전날 그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된 특수업계 종사자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탐정의 조사 보고를 받은 앨리스는 분노에 빠져 딸을 데리고 다시 상파울루로 돌아왔습니다. 마르코스는 기뻐하며 공항으로 가 아내와 딸을 픽업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앨리스는 바로 불륜에 대해 남편과 다투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르코스는 회사에 일이 있다며 다시 나가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불륜 여성에 대해 따졌습니다. 네가 바람 피운 사진도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에 마르코스는 말문이 막히게 됐는데요. 둘은 바로 격렬하게 말다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심지어 앨리스의 뺨을 때려 앨리스는 크게 실망하였고 마르코스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마르코스는 앨리스를 비웃으며 본인과 이혼하게 되면 더 좋은 남자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더라도 딸은 절대 못 데려가게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또 앨리스가 만약 기어코 딸을 데려가게 한다며 정신병원에 연락해 그녀를 가둬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앨리스는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한 적이 있어 정상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이 심각해지자 마침 마르코스가 주문한 피자가 도착하여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음식을 픽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 손으로 피자를 들고 한 손으로 문을 열자 앨리스는 캐비넷에서 사격도구를 꺼내 남편을 공격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놀라 패닉 상태에 빠진 앨리스는 숨진 남편을 방으로 끌고 가 그의 몸을 7조각으로 토막내 3개의 캐리어에 포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앨리스는 소독제로 아파트를 청소하고 3개의 캐리어를 상파울루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코디아에 버렸습니다. 그러다 2013년 6월 4일 앨리스가 체포되었죠. 그녀는 남편이 사격도구에 맞은 후 바로 숨졌다고 말하였지만 법의학 검사 결과 마르코스는 토막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사실 살아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앨리스는 특급 상해죄와 숨진 사람의 신체를 방치한 혐의로 19년 11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앨리스는 상파울루의 폐쇄된 감옥에 수감된 후 수잔 루이스 본 리치토벤과 에나 캐롤라이나 자토바와 같이 복역하였습니다. 앨리스는 재봉틀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급도 있고 휴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출소한 후 반려동물 의료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앨리스의 사건은 엘리자 카파이가 앨리즈 마츠나가 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남편을 비참하게 숨지게 한 사건을 기록하였으며 앨리스의 과거 생활도 회상하였습니다. 촬영 중 앨리스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발생한 사건에만 관심이 있을 뿐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비극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욱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평범한 사람이기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나고서는 앨리스는 딸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감옥에서 쓴 자서전 지옥에서의 소풍을 발표하였습니다. 앨리스가 2012년 수감되고 나서 다시 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르코스의 가족은 앨리스와 딸이 다시 만나지 못하게 막았고 그녀는 할 수 없이 포스터를 만들어 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2019년 고등법원에서는 앨리스의 형기를 16년 3개월로 줄여 2028년에는 그녀가 출소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마르코스와 앨리스는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여자에 대한 갈망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직면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충동은 인생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앨리스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